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한 새벽 한 2시 44분에 국가수 보고서까지 왜곡 조작하는 JTBC 손석희라는 칼럼을 긴급히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한 거는 검찰에서 조작과 수정이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 날조를 언론사에 흘려서 이 정도 조작됐다는 정도만 조금 알려줬는데 8시 JTBC 손석희 뉴스에서 뭐 완전히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보고서를 손석희는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입수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저도 변호인단 자문위원 자격으로 입수했는데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쭉 뽑고 국가수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은 거를 확인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다 속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수에 넘기는 그 재판 때 검찰이 먼저 이경재 변호사 측에 언론에 유출하지 마라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이거 공적인 사건인데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맞서니까 재판부에서 언론 유출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결론을 줘서 변호인 측 자문위원들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갖고 있는데 목요일날 회의하기 전까지 모두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검찰은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손석희는 이거 들고 사실상 방송한 거랑 똑같아요. 역시 왜곡 조작 날조 해가지고 도대체 검찰과 손석희는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엠바고 걸어놓고 자기들 필요한 내용 언론 플레이 쫙 해놓고 그것도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에다가 이 국가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제출하면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어제 손석희가 떠든 내용하고 똑같아요. 둘이 뭐 합동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석희와 검찰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재판부에서 주장한 것과 손석희가 어제 떠든 내용하고. 이건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자, 손석희가 떠든 내용 중에서 제가 하도 황당한 것들을 좀 짚어놓은 건데, 야, 11월 27일자 어제자 JTBC 임지수 기자의 보도인데 앵커 멘트는 손석희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가수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다. 태블릿 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최순실이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가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국가수 보고서 여기 어디에도요. 검찰이 맞다거나 이건 최순실이 썼다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어가지고요. 제가 어제 야밤에 방송통신심의에다가 제재 요청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송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자, 최순실이 썼다고 확정적인 단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수 보고서에는 구글 이메일 계정이 다양하다.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그레이트팍 계정하고 지시 계정이랑 김희종의 이메일, 킴파 계정 이 3개가 나와서 국가수에서는 오히려 이건 다수가 돌려서 사용한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검찰한테 얻어 터질까봐 그 아래다가 카카오톡을 개설한 전화번호가 1개인 걸로 봐서 단수 사용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다수 사용자로 가 있어요. 근데 검찰한테 맞아 죽을까봐 단수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 단수 사용의 가능성 배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개설할 때 이 전화번호를 쓴 거 아닙니까? 조진욱 행정관이 증언했잖아요.
자기 전화번호를 갖고 카카오톡을 개설한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비번 생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그냥 비번하고 아이디 쓰면 되지. 신혜원이 넘겨받았다고 해서 또 카카오톡을 깔고 김희종이 받았다 해서 또 삭제하고 깔고 그렇게 합니까? 카카오톡을 한 번 깔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단수 사용자의 증거가 돼요? 국가수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검찰한테 맞아 죽을까봐 제가 볼 땐 그거 하나 툭 던져놓은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보고서에서는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손석희는 이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아주 비열한 자입니다. 자, 최순실 씨 셀카와 친척들 사진에 대해서는 최 씨 측이 사후에 옮겼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해당 태블릿 PC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최순실과 그 조카들 사진을 이 태블릿 PC가 아닌 다른 데서 집어넣었다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문갑식 편집장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최순실 씨는 뭐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자기가 조사해봤어요, 최순실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장의 논리는 저하고 우종찬 기자, 문갑식 기자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주장했어요? 이 태블릿 PC로 사진 찍은 건 맞다. 근데 최순실이 찍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바로 최순실 조카와 김한수가 친구니까 김한수가 그 자리에 가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 그래서 이 국가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로 찍은 게 맞는데, 그리고 최순실 사진 2장 중에 1장도 셀카가 맞다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 참석자 중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아이도 셀카를 찍었어요, 자기가. 최순실은 셀카 1장, 여자아이는 셀카 5장. 그러면 이 태블릿 PC 누구 겁니까? 최순실이 셀카를 찍었다고 최순실 거라 그러려면은 셀카로 5번 찍은 그 여자아이 거란 논리도 맞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포렌식 보고서 때 이미 걸렸지만은 아이가 사용한 듯한 장난치는 이모티콘이 많이 검색됐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여자아이가 들고 다니면서 막 찍은 거예요. 자기도 찍고 최순실도 줘가지고 최순실도 찍고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이거예요. 최순실 셀카 하나 들어왔다고. 최순실 집에서 혼자 찍은 셀카면 얘기가 되지만은 여러 명 있었는데 김한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아무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증거가. 자, 최 씨 측이 수정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이었다고 주장한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메일로 다운받은 문서 파일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이런 사기 치면 안 되죠. 이런 사기 치면 안 됩니다. 수정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이었다고 주장한 게 핵심이 아니라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국가수 보고서 나옵니다. 그럼 온라인상에 있는 문서 편집 툴에 접속한 기록이 있냐? 그것도 없다. 한마디로 어떠한 문서도 수정될 수 없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손석희가 최순실이 문서 받아서 수정했다는 그 조작이 들통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설명해야지.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국가수가 쓰지 않은 문장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국가수는 누구도 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할 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조작 걸렸죠? 드레스덴 문 최순실이 미리 받아서 수정했다는 거.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메일로 다운받았다고 손석희가 떠들었는데 그 이메일이 누구 건지 얘기해줘야죠. 어느 이메일이에요, 그거? 이미 우리가 밝혔죠. kimpa2014 gmail.com 바로 김희종의 이메일이다. 이건 지난번 포렌식 때도 드러났고 검찰에서 김희종을 수사했을 때 김희종에게
이메일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드레스덴 연설문 김희종이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희종이 쓴 걸로 이게 하나가 스모킹건이에요. 이게 스모킹건. 요거 숨겨놨잖아요. 손석희는. 그냥 이메일로 다운받았다. 누구 이메일인지 안 밝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경재 변호사가 요청한 건데 지난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31일 사이 만들어져 수정된 파일이 150여 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대부분 태블릿 PC 전원을 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생성될 수 있는 파일이라 설명했다. 요 내용은 있어요. 요 내용은. 왜냐하면 지난번 포렌식 때 150개가 수정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요청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그게 맞는데 6개의 사진 그림 파일은 JTBC와 손석희가 집어넣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국가수 보고서에 나와요. 그 사진 그림 파일 손석희가 집어넣었어요. JTBC가.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갔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JTBC가 10월 18일 날 집어넣습니다. 저녁에. 이게 국가수 보고서에 나와요. 그럼 장승호는 왜 중요한 인물이냐? 최순실 가족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장승호가 딱 튀어나와야지. 최순실 조카가 있네? 이렇게 해서 최순실 거라고 조작을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승호 사진을 손석희가 집어넣었다니까요? JTBC하고. 아니 김필중 기자는 10월 18일 WK에서 오후에 전원을 처음 켰다면서 그날 저녁에 사진 갖다 심습니까? 그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또 걸렸잖아요. 조작의 증거가 지금.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검찰의 포렌식 때까지 이 태블릿 PC는 조작이 안 된 무결성이 유지가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가수에서는요 10월 18일 김필중이 입수한 그날부터 10월 31일까지 무려 2,500개의 파일을 생성했고 3,000개의 파일이 수정됐다고 알려왔고 무결성이 무너졌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무결성 유지 안 됐다. 나는 손석희가 조작한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아니 검찰이 10월 24일 날 넘겨받은 다음에 10월 25일 날 포렌식 보고서를 출력했으면 그 뒤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10월 31일까지도 검찰이 계속 건드려요. 포렌식 보고서를 출력해놓고도 계속 PC를 건드려서 파일 삭제를 감행했고요. 문갑식 편집장의 취재 내용은 이미 문갑식 편집장이 3,000여 개 파일 갖다 삭제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국가수에서 인정이 됐는데 그 중에 카톡 대화방 삭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카톡 대화방을 복원해달라 요청했는데 국가수도 복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카톡 대화를 다 삭제시킨 거예요, 지금. 3,000개 중에 카톡 대화가 지금 뭐 수백 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손석희하고 검찰이 삭제시킨 거 아니에요, 카톡 대화? 카톡 대화면 끝나는 건데, 요걸 삭제시켜가지고, 증거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쪽에서 국가수에다가 삭제한, 손석희와 검찰이 삭제한 3,000개 파일이 뭔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 3,000개 파일 전체를 다 복원해달라. 제 요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이걸로. 그리고 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었던 태블릿 PC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 중 직시 9876의 닉네임이 최씨딸 정유라의 개명전 이름인 유연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유연의 이름도 우리가 지금 조사 중인데 이 직시 9876 지시예요. 지시.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지시하는 메일입니다. 처음에 유연이었다가 나중에 가은으로 바뀌는데 아이디가 그 가은이 바로 김희종의 딸입니다. 아니 유연이라는 단어가 평범한 단어인데 정유라의 개명전 유연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최순실 거라면 김희종의 딸 가은의 아이디는 뭡니까? 김희종의 딸 가은. 그럼 김희종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숨겼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에 나와요. 가은이라는 거. 그리고 유연이 정유라의 개명전 이름이라는 얘기는 국가수에 전혀 안 나오고
가은이 김희종의 딸이라는 것도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취재해서 한 건데 가은이 있다는 것도 왜 숨깁니까? 자, 그리고 국가수는 검찰에서 최 씨 동선과 일치한다는 태블릿 PC의 문자 메시지 입수 시점도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제가 어제 좀 실수했는데 어제는 급하게 전원을 듣고 제가 방송하다가 독일에서 2번 영사콜 나옵니다. 2011년과 2013년도에. 그 시기에 영사콜 문자는 들어와요. 그런데 아니 최순실이 독일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 PC 들고 왔다 갔다 했으면 영사콜이 지금 1년에 4년 동안 2번 찍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십 번 찍혔어야죠. 수십 번 독일 왔다 갔다 했는데 딱 2번 찍힌 거 가지고 그러면 김희종이나 김한수가 동행했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무슨 위치 추적? 이건 지금 국가수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검찰이 틀렸다고. 근데 검찰이 또 재검증 요청한다는데 저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국가수에서 이번에 SKT 위치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국가수의 권한은 넘어간다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국가수는 태블릿 PC를 보고 그 안에 이 GPS가 탐지되는 접속 기록을 보고 지금 3가지를 찾아냈는데 SKT에 의뢰하면요 4년치 다 나옵니다. 4년 다 나오니까 자 이제 박대출 의원이 국회에다가 요청했지만은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면 돼요. 이 국가수가 위치 추적을 못했으니까 SKT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받자. 그걸로 게임이 끝난다 이거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자, 지금 손석희는 태블릿 PC를 조작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가수 보고서까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석희의 저주책이 오늘 못 나오고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서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 저녁 7시에 거기서 북콘서트를 열고요. 그 토요일 대구 엑스코 3시 대회의실 이렇게 북콘서트를 쭉 열면서 결국 또 여론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SKT 위치 추적이 나와도요. 이자들 계속 배째일 겁니다. 계속 배째일 거예요. 물론 또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해 10월 18일 김필준이 예약된 누군가 예약 주문한 배터리를 샀을 때 그래서 PC 전원을 처음 키지 않았습니까? 예약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 삼성 A센터에다가 이경재 변호사가 의뢰해야죠. 그게 김필준이나 JTBC 관계자면 역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발버둥 쳐도 모르겠습니다. SKT와 삼성이 또 들어놓아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손석희 버틸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번 국가수 보고서 조작 보도 관련 어제 새벽에 제가 방통심의위에 심의 요청을 했고 이제 저도 국가수 보고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손석희 솔직히 얘기해서 재판 들어가면 끝장나요. 어차피 우리가 2차, 3차 더 상세한 보고서 요청을 할 거고 SKT, 삼성 A센터에다 요청을 할 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지난번 손석희가 우리 미디어치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거짓말 떠들어댄 거 억대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또 알아서 다 준비를 할 거고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손석희는 그만 항복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는데 손석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손석희 하나 묻어버리고 끝낼 공산이 점점 커져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치소로 들어가는 게 본인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다. 더 버티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고 싶고요. 내일 아르누보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